자, 오늘은 그 이직에 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이직, 퇴사부터 입사까지. 고등학교에 생활기록부 뛰러 가는데 가는 동안 심심해서 생각난 김에 이거 촬영 좀 할까 하다가 지금 카메라 켰어요. 일단 퇴사를 결심을 하고 이직을 하든 뭐 퇴사를 하든, 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일단은 사직서를 먼저 제출해야 돼요. 그죠? 사직서는 양식 보면은 보통 인터넷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회사마다 양식이 있을 거예요. 회사 양식에다가 뭐 폰만 조금 바꿔서 뭐 일신상의 사유로 그리고 퇴사 일자는 협의라고 쓰시고, 뭐 당장 내일 뭐 안 나오겠다 그러면은 조금 그렇죠. 보통 한 달 정도는 미리 얘기해야 되니까. 또 나오시면서 나 나갈래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안 좋게 나오시는 것보다 협의를 하고 퇴사 일자를 조율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직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이직도 안 되죠. 그 기술직들은 동종업계나 뭐 그쪽으로 원래는 이직도, 근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입사할 때 다 써요. 퇴사하고 몇 년 이내 동종업계 뭐 취업 금지 뭐 그런 거, 그리고 기밀 보안 각서도 쓰고 다 하는데, 일단은 저는 2주하고 3일 15일 한 2주 정도, 2주에서 조금 넘게 지금 인수인계 해드리고 업무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7월 5일부터 입사라서 이제 대표님이랑 상의를 할 때 좀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하고, 대표님도 이제 맡은 일이 좀 있으니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한 2주 정도 봐드리고 지금 퇴사를 한 상태고, 그리고 업무 인수 인계는 웬만하면 파일로 해서 다 넘겨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한 명한테 하는 것보다 2명 정도한테 업무 인수 인계를 다 최대한 깔끔하게 해드리고. 근데 이 업무 인수 인계라는 게 전화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화 아마 안 올 거예요. 안 오시겠지만 거의 전화가 올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자기가 맡던 업무가 아니니까 이제 조금 모르는 점이 있으면은 그런 프로시저라든지 매뉴얼 같은 걸 잘 읽어보면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 전화하는 게 빠르시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빠르잖아요, 그죠? 매뉴얼 같은 거 아무리 많이, 그러니까 투수가 아무리 스트라이크를 던져도 포수가 안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거. 나는 인수인계를 스트라이크를 쫙 던져서 직구로, 근데 포수가 딱 받는데 못 받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고 그렇게 하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퇴사 당일, 그러니까 퇴사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거래처라든지 전화를 해서 이제 예의상 연락을 하면 카톡이라도 뭐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만저만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좋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에 뭐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한 군데는 주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보통 되게 다들 이렇게 잔정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조금 다른 고객사랑 틀리게 조금 여기 H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사적인 얘기도 좀 하고 일하면서 그렇게 좀 지냈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도 다 하고, 그리고 조금 담당자나 그 위에 분들도 좀 만약에 친분이 있으시면 뭐 팀장이나 뭐 대기업 팀장님이 뭐 협력업체 직원 한 명 나간다고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좀 안면이 있으면은 카톡이라도 보내서, 아니면 유선 통화로라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업무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라도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
이제 틀리긴 하겠지만 회사에서 이제 퇴사 이메일을 조금 이렇게 보내는 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메일을 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려고 하다가 그냥 퇴사 당일날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이제 그동안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인사말이죠. 네. 그렇게 보내고 퇴사를 딱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깔끔하게 이제 퇴사를 해놓고, 어차피 거의 비슷한 업종으로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차피 다시 보게 돼 있어요. 어차피 다시 만나요. 그게 엄청 좁더라고요. 그게 하다못해 중국 인텔 일할 때 대련에서 만났던 커스터머가 북경에서 만났어요. 대련이랑 북경이랑 엄청 먼데, 그쪽 이제 커스터머 담당이죠. 우연히 그 호텔 앞에인가? 오피스 앞이구나. 오피스 앞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콜라 한잔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얼굴 익으시면 어우 빌리 이러면서 인사를 했었는데, 그렇게 우연히도 만나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자주 만나겠어요, 이 반도체 바닥에 있으면. 그래서 항상 나올 때는 뭐 진짜 회사에서 진짜 싸우고 나오고 싶다, 그래도 참아야 돼. 뭐 퇴사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안 좋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회사나 직원들한테 최대한 예의 있게 항상 그렇게 하시고, 자, 퇴사를 했으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시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주일 정도 시간을 내서 애들이랑 조금 여행도 가고 그러고 싶었는데 뭐 여의치가 않아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일주일이 되게 바쁘실 거예요 아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말엔 애들이랑 뭐 아쿠아리움 같이도 하는 아쿠아리움도 갖고 오고, 애들 뭐 고기도 사 먹이고 이제 주말은 보냈어요. 어제는 서류 같은 걸 좀 준비했죠.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은 IRP 계좌를 만들게 돼요. 퇴직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IRP 계좌. 농협이나 뭐 그 주거래 은행이 있겠죠, 회사. 거기서 IRP 계좌를 만드셔야 되고, 또 새로 갈 직장에 급여 통장도 만드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업은행을 썼었는데, 요번에는 한 3-4개 은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농협이 저는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농협으로 만들었어요. IRP 계좌도 농협이고 해서 간 김에 농협 급여 통장도 만들고. 근데 이 급여 통장이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직증명서를 못 뽑잖아요. 저 회사도 멀리 있고 그래서 옛날에 갖고 있던 기존 통장을 급여 통장, 급여 우대 통장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퇴직금은 원래 14일 이내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입금됐어요. 그래서 이제 IRP 계좌 만든 거 계좌번호 보내드려서 이제 서류 접수까지 다 하셨고, 아마 요번 주 아니면 다음 주면은 그 퇴직금을 가서 또 신청을 해야 돼요. 또 받는다고 은행 직접 가서.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퇴직금도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회사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거예요. 어제 바로 입금되고, 보통 14일이나 15일 이내 받으면은 한 20일에서 한 달 걸리신다고 보면 돼요. 거기서는 14일 이내 입금을 해줘도 한 3-4일 서류 작업해야 되고, 또 내가 또 신청하고 받는 기간 또한 하루 이틀 걸리고, 세금 빼고 뭐 하고 하면은 그 정도 더 걸려요. 뭐 일주일 정도 더 걸린다고 보면 되니까 3주 정도는 걸리신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퇴사할 때 경리과나 인사과에 꼭 말씀하셔서 그 연말정산 필요 서류 있어요. 원천징수 뭔가 하여튼 그 있어요. 그거를 미리 신청을 해주세요. 미리. 그러니까 개인 이메일이라든지 앞으로 갈 회사 이메일 주소가 나오면은 그 이메일 주소를 보내서 요번에 퇴사했는데 그거 좀 어차피 퇴사 처리가 되고 4대 보험이 다 끝나면은 회사에서 끊어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미리 부탁하세요. 왜냐면 내년에 뭐 연말정산 때 는 그쪽도 되게 바쁠 거예요. 자기네 회사 직원들 연말정산도 해야 되는데 퇴사자 전화해가지고 막 서류 끊어달라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경황 있을 때 차라리 이럴 때 미리 좀 부탁해요, 저 요번에 퇴사하는데, 아니면 전화해서 요번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서류 좀 미리 좀 받아보고 싶다고, 나중에 또 전화해서 바쁘실 때 하면은 조금 실례니까 미리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라면은 웬만하면 다 해주세요, 싸고 나간 거 아니면. 그래서 연말정산 서류도 지금 바로 뭐 요번 주나 다음 주에 제가 메일만 보내주시면 바로 주시기로 했고, 그렇게 퇴사를 조금 최대한 깔끔하게 진행을 했어요. 입사 준비. 입사 준비는 일단 통장, 월급 통장 아까 얘기했죠? 월급 통장 필요하고, 어제 월급 통장 만들고 뭐 은행일 보고, 또 옷도 이제 처음에 첫 출근이나 한 2, 3일 정도는 보통 이렇게 정복을 입고 출근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현장직이라도. 왜냐면 일단 입사를 하게 되면 첫날이나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아마 인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거기 뭐 직업 상급자나 아니면 뭐 대표라든지 이사진이나 운영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팀이라든지 인사를 아마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나다니면서도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정복이 낫죠. 정복을 입고 한 하루 이틀이나 3일 정도는 정복을 입고 출근하시고, 양복이 없어서 양복 샀어요 어제. 맨날 노가다만 뛰니까 양복이 있나, 내가 이 위에 슈트가 없더라고요, 위아래로 맞는 게. 그래서 어제 수트 하나 사고, 안에 셔츠도 좀 하나 사고, 뭐 여름이니까 넥타이까지는 굳이 뭐 안 해도 되는데, 그 정도 최대한 이렇게 정복 한 벌 정도 없으시면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회사 출근하시면은 이제 옷차림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배기 팬츠에 뭐 면바지에 뭐 농구화 신고 막 이제 현장 얘기되니까 다녔는데, 가서 좀 보면은 지금 안 그래도 그 정장 바지라 구두 같은 게 좀 있어서 그거를 좀 가져가고 있어요. 일단 그 회사에서 그 복장 규율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것도 미리 알아보면 좋으시고,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보기 전에 이제 경력증명서는 아니구나, 경력기술서에 뭐 자격증 4번이나 교육받은 거 4번, 대학교 성적증명서까지는 다 첨부해서 면접을 봤는데, 지금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도 필요하시다고 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인터넷으로 끊으려고 했더니, 제 학번이 97학번이거든요 뭐 대학교 졸업은 못해서 고졸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학점은행제로 졸업 예정이고요. 전산이 안 된대요 이게. 90년대 말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전산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가고 있어요. 공부도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도 더럽게 멀리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가는 길이고, 그리고 등본, 초본, 병역사항 포함해서 등본, 초본, 통장 4번, 그리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성적증명서나 뭐 생활기록부, 그리고 신용보증보험. 신용보증보험이라 해서 가면은 3년에 1000만원짜리 해오시라는데 한 25,000원 내면 끊어줘요. 그것도 있고, 또 체온검진까지 해서 지금 서류가 여러가지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하면 그 레이저 프린터도 샀네, 스캐너라 이씨. 서류 준비하려. 에휴, 어차피 집에서 애들 쓰면 되니까 필요해서 하긴 했는데, 하여튼 레이저 프린터 하나 샀어요. 잉크젯은 너무 관리가 안 돼서. 하여튼 여러 가지 서류를 끊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얻어주셔가지고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기숙사 청소도 해야 되고, 한번 들어가서 청소 싹 하고, 이사도 하루 잡아서 미리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퇴사해서 이제 입사까지. 기숙사는 어떨래나,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곳이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퇴사할 때는 항상 깔끔하게 예의 지키면서 입사 서류도 되게 많다는 거. 입사 서류 같은 거는 입사하고 미용실로 가야 되겠네. 입사 서류 같은 경우는 입사하면 아마 정신이 없어요. 막 업무 막 인수인계 받아야 되고 막 배워야 되고 하는데, 그때 저 서류 때문에 하루 휴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어쩔 수 없으면은 하루 정도 이제 좀 양해를 하고 하는데, 최대한 안 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입사 서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깐 짬 날 때 하루 이틀 정도 미리미리 다 챙겨 놓으시는 게 좋아요. 퇴사할 때도 퇴사하고 나서 내가 필요한 서류들, 경력기술서를 회사에서 끊어달랄 수도 있고, 이제 그 사대보험 쪽에 끊으면 끊을 수 있다는데, 거기서 끊어도 되지만 회사에서 써주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연말정산 서류 같은 거 미리미리 다 챙기시고, 항상 예의 있게 퇴사하시고, 새로 갈 곳에 준비도 차곡차곡 확실하게 하셔서 다 제출하시고 입사하는 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첫날 그거 못 끌어왔는데요. 저도 이제 소기업이 중소기업이라서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이제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소기업 쪽에 많은 일을 해가지고 50인 미만 막 5명, 10명 막 그런 데서 많이 일해가지고, 보면 애들 이제 그래도 차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신입사원들 많이 받고 그랬는데, 보면은 누구누구씨 건강검진이랑 다 받아가지고 오셨죠. 그거 못 받아왔는데요. 네, 요번 주 하루 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머리에 박혀버려. 이 새끼 어려운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준비하세요. 진짜 여의치 않으면 웬만하면 다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고, 첫 며칠은 정복 입고 출근하시고,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